예, 기말 고사 확정된 거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지만 6월 23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고요. 지하 B 130이고 그리고 150점 만점으로 하는데 50점은 중간고사 그대로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문제는 성적 처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젝트 제출하는 데는 여기에다 제출하면 되고, 기말고사 전까지.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고요. 진짜 마음에 들면 두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여기에서는 GitHub 어드레스만 저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치팅 시트는 A4 한 장이고, 예,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 예, 제가 빨리 커버한다고 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커버하려고 했던 내용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네요. 시간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뉴메리컬 솔루션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뉴메리컬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고 코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코드가 6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plicit, explicit, crank nicholson이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임플리멘트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스페이스에서 임플리멘트가 돼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코드 임플리멘트 할 적에 로그 스페이스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드를 돌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로그 스페이스에서 하는 게 안 좋아요. 예,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코드 돌려본 그 결과를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뭘 할 거냐면 그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implied volatility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implied volatility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요 두 가지예요. 시간이 되면 뭐 어떤 다른 우리가 여태까지 유러피안 옵션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종류의 옵션도 있습니다. 보니까 아, 전에 보니까 옵션 중에서 탑 10 옵션 중에서 아메리칸 옵션이 있었는데 아, 많은 게 유러피안 옵션인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봅시다. 여기 전에 옵션 시장에서 가장 액티브한 게 트레이드 되는 10개를 순서대로 쭉 나열했는데요. 보면 유러피안도 있지만 거의 반반이네요. 유러피안이 하나, 둘, 셋, 정확하게 반반이네요. 여기 탑 10 했는데, 보면, 아메리칸이 반이에요. 유러피안이 반이고, 아메리칸이 이렇게 많을 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좀 바꿔서 아메리칸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코드
조금만 설명하면 되니까. 아, 예. 그러면 마음을 바꿔서 아메리칸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저가 아메리칸이 그렇게 시장이 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메리칸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메리칸이라는 건 뭐냐면 얼리 엑서사이즈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블랙슈즈 계산을 할 적에 여기가 만기고요. 여기가 제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가 뭐 S 미니 제로고 여기가 S 맥스라고 그래 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쪼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만기 때 이 옵션 가격들이 만기 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럼 백워드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백워드로 쭉 계산을 하는데 하나만 코드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VIJ가 계산이 됐다고 그래 보죠. VIJ가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아메리칸 적에는 이 스팟에서 엑서사이즈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엑서사이즈 안 했을 때 가격이고요. 엑서사이즈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콜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때 요게 i가 타임이겠고요. 여기가 스탁 프라이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탁 프라이스가 SJ가 되겠죠. 그러면 콜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얼리 엑서사이즈를 하면 그때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VIJ는 max VIJ SJ-K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백워드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매 스텝에서 그냥 유로피안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때 엑서사이즈를 하면 페이오프가 얼마가 되느냐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더 유리하면 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엑서사이즈 하지 않았을 때 밸류하고 그 당시에 엑서사이즈 했을 때 밸류를 비교해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코드에서. 아메리칸 옵션 프라이스는 크로스 폼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해야 될 텐데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할 때는 요 코드 한 줄만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가 어떻게 추가가 됐나 그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뉴메리컬하게 계산한 부분이 여기 explicit 있고요. 뒤에 보면 implicit 있고 크랭크 니콜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early exercise는 false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true로 바꾸면 아메리칸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arly exercise가 true인 경우를 보죠. early exercise false. 오케이. 요 부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요 n이라는 게 time이고요. 이게 time이고, 여기서 지금 제로하고 n,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V에 맨 처음하고 마지막은 빠져 있어요. 맨 처음하고 마지막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오케이. 그 부분은 빠져 있고, 그러니까 타임 n에서 처음하고 끝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계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건 계산이 됐어요. 그 다음에 early exercise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 early exercise를 하는 거고요. 이게 옵션 타입이 put 아니면 call이 들어갈 거고, 여기 early exercise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early exercise 했을 때 payoff가 나오는 거고, 요건 exercise 안 했을 때 payoff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바운더리에서도 엑서사이즈가 가능하니까 바운더리에서도 엑서사이즈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코드를 바꾸는 게 맞겠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explicit하게 계산을 했고요. 처음과 끝은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했고 그 다음에 early exercise라고 그러면 exercise를 했을 때 payoff가 여기 나오고 그거하고 비교해서 큰 거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implicit도 동일하고요. implicit도 동일하고 동일하게 버그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크랭크 니콜슨에서도 계산이 됐으면 이제 early exercise를 고려를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예,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는 우리가 아날리틱 솔루션이 모르기 때문에 뉴메릭하게 풀 수밖에 없고요. 요 explicit나 implicit나 크랭크 니콜슨이나 요거 한 줄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옵션 타입은 put call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옵션 타입은 call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self underscore payoff는
있네요. 여기 페이오프에 S가 들어오고 옵션 타입이 들어가서 푸시면 요걸 주고 콜이면 요걸 주고. 오케이. 예. 와, 이 테슬라 옵션이 넘버 6네요. 애플이 7이고 QQ는 뭔가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까먹었는데. 나스닥 100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 아메리칸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한 3, 40, 3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여기 탑 10에 정확하게 반반이네요. 오케이. 하는 김에 조금 더 할까요? 예, 바운더리 몇 개만 더 합시다. 오케이. 아메리칸 옵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이 거래가 되는 게 베리어 옵션이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베리어 옵션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베리어 옵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메리칸 옵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베리어 옵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낙인이 있고요. 낙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낙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뭐 베리어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언더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탁 치는 순간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낙인이라고 그래요. 똑똑 문을 두드린 다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베리어를 낙하는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아웃이라는 거는 그거의 반대입니다. 살아있다가 베리어를 그러니까 베리어를 낙 하는 순간 아웃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낙인이 있고요, 낙아웃이 있어요. 베리어를 낙 한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있고요.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베리어가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낙인, 낙아웃 그렇게 어, 얘기하고요. up and in이라는 거는 뭐냐면 베리어가 위에 있어요. 베리어가 위에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베리어를 up 무브를 통해서 낙한 다음에 i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p and in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서 베리어를 낙하고요.
그 다음에 낙하는 순간 in 된다는 거고요. down and out이라는 거는 뭐냐면 배리어가 밑에 있어요. 배리어가 밑에 있는데 주가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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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낙을 하고 그 다음에 낙한 다음에는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디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낙인, 낙아웃 요 두 개가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에이시안 옵션은 트레이딩이 되나? 오케이. 파퓰러하지 않고요. 에너지 마켓에서 좀 파퓰러 하나 보네요. 예. 예, 그렇게 파퓰러하지 않고 룩백 옵션 이것도 파퓰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시안 옵션보다 far less popular군요. 오케이. 오케이. 에이시안 옵션은 조금 파퓰러리티가 있네요. 오케이. 베리어 옵션은 임플멘트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임플멘트 하면 돼요. 베리어 옵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임플멘트 안 한 것 같은데, 요 각각의 상황마다 이제 베리어를 체크하는 거죠.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베리어 옵션은 크로스 폼 솔루션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있을 것도 같아요. 베리어 옵션은 기본적으로 브라운년 모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트하면 바운더리를 히트하면 거기에 리프렉션 프린시플이 있어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예. 손모거지는 못 걸 것 같고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크로스폼 솔루션 있어요. 예, 우리 중간고사 문제에서 2번, 3번이 브라우니안 모션에서 리프렉션 프린시플을 사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블랙쇼즈에서 주가의 운동 방정식도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기본적으로 로컬리 보면은 모레스 브라우니안 모션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서 베리어 근처에서 리프렉션 프린시플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리어 옵션 같은 경우에 여기 뭐 several type이라고 그랬는데 낙아웃하고 낙인이겠죠? 낙아웃이 되면 낙인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낙인하고 낙아웃을 더하면 레귤러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아웃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아웃 콜 K하고 베리어가 있겠죠. 낙인 콜 베리어면 이거는 그냥 콜이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베리어에 하나는 낙아웃 콜이고요. 하나는 낙인 콜이에요. 그러면 그걸 두 개를 붙이면 그냥 플레인 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의 포뮬라 알고 요거의 포뮬라를 알면 요거의 포뮬라를 알겠죠. 그죠? 요거 두 개로부터. 풋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챗GPT가 얘기하는 걸 보면 포뮬라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아웃에 대한 포뮬라가 있으면 낙인에 대한 포뮬라가 있는 거고. 예.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베리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knockout 베리어 1, knockout 베리어 2 이렇게 있으면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이래도 있나? 예,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다운, 여기 포뮬라가 있네요. down and out. 이름이 있군요. 최근에네요. 블랙슐즈가, 블랙슐즈가 70년대인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게 70년대, 70년대, 73년이죠. 오케이. 오케이. 꽤 나중에 계산을 했네요. down and out, down and out. 그러니까 베리어가 밑에 있는 경우에 down and out 콜을 했고요. 그러면 down and in 콜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뭐 general 포뮬라가 있고, closed form 솔루션이 없는 경우들은 오케이. 아메리칸 스타일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더블 베리어. 더블 베리어는
크로스폼이 굉장히 스페셜 케이스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지금 그린 게 더블 베리어거든요. 오케이. 예. 오케이. 그래서 아메리카는 아까 얘기했듯이 크로스폼 솔루션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코드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한 줄 추가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베리어 같은 경우에도 코드 짜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코드 하나 짜면 돼요.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긴 하지만 예,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스페셜 케이스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리어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문제 없이 계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더블 베리어 있는 경우에는 요 베리어의 레이쇼하고 여기 포인트하고 굉장히 스페셜 로케이션에 있을 때만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베리어 옵션 얘기했고요. 에이시안 옵션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룩백 옵션도 이거는 뭐 거의 트레이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메리칸 옵션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베리어 옵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저하게 하려고 하는 토픽으로 돌아가서 그릭하고 볼라틸리티, 임플라이드 볼라틸리티 그런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5개가 있어요. 델타, 감마, 세타, 베가, 그다음에 로 이렇게 5개 있고요. 더 만들려면 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그릭들이고요. 그래서 델타는 우리 많이 사용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델타는 요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델타 해칭을 통해서 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고요. 요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블랙쉴드 PD를 드라이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델타고 감마는 그걸 한 번 더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가 S라고 그래 보죠. 이거 옵션 밸류가 뭐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라고 그래 보죠. V가 이게 S0고 그러면 이걸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려고 하는 게 델타 해칭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VS는 VS0 플러스 델타 S. 델타 S는 S-S0. 이게 델타 N. 그러니까 V라는 함수가 S에 가는 펑션으로 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마는 세컨 오더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델타고요. 이게 감마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2차 곡선으로 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가 우리 많이 봤던 거고요. 그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건 감마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타는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베가는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이 베가는 좀 이따 임플라이드 볼러틸리티 계산할 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로는 이자율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얼마나 센시티브한가 하는 게 로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콜 옵션 포뮬라가 있고요. 풋 옵션 포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하면 콜에 대해서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요거 계산되고요. 마찬가지로 풋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면 풋콜에 대해서 델타가 이렇게 나오고요. 보니까 델타가 콜은 파지티브인데 풋은 네거티브네요. 굉장히 뭔가 좀 시메트리가 있네요. 그죠? 왜 시메트리가 있지? 여기 보면 굉장히 시메트릭하죠? 콜의 델타하고 풋의 델타가 굉장히 시메트릭한데 왜 그러죠? 여기 보니까 콜의 델타에서 풋의 델타를 빼면 1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콜 델타에서 풋 델타를 빼면 1인 것 같은데 풋콜 페널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풋콜 페널티가 예, 풋콜 페널티가 보면 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페이오프가 될 거고요. 풋을 가지고 있다면 페이오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요거가 st-k가 될 거고 이걸 현가로 땡기면
S 마이너스 K의 2의 마이너스 R T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S로 미분하면 델타 콜 마이너스 델타 풋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콜 델타에서 풋 델타를 빼주면 1이 된다. 오케이? 오케이. 감마는 델타하고 감마는 풋일 때랑 콜일 때가 같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감마는 풋일 때하고 콜일 때가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데 한 번 더 미분하면 감마 콜 마이너스 감마 풋 제로예요. 오케이? 네, 여기 다 푸클페러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 세타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푸클페러트인 것 같은데? 지금 세타 콜에서 세타 풋을 빼면 뭔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t로 미분하는 거예요? 이걸 t로 미분하면 세타 콜 마이너스 세타 풋 콜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여기가 t 마이너스 t입니다. 그러면 r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rk 2에 마이너스 r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컨스탄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타 콜에서 세타 풋을 빼면 some kind of constant가 나와요. 그게 지금 여기서 보면 세타 콜에서 세타 풋을 빼주면 more or less constant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푸콜 페르트에서 나오네요. 베가는 똑같네요. 푸콜이. 오케이. 왜 그럴까요? 베가는 시그마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시그마로 나누면 베가 콜 마이너스 베가 풋
equal 제로. 그러니까 콜이나 풋이나 배가가 같아요. 콜 페러티가 많은 걸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로도 뭔가가 있어요. 그죠? 로도 보면 콜에서 붓을 빼주면 뭔가 컨스탄트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로는 R로 미분한 거거든요.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R로 미분해요. 그러면 로 콜 빼기 로 풋 R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잔존먼기가 나오네요. R로 미분하면, 그죠? K, T-T, 2에 마이너스 R, T-T. 그러면 요거의 현재 시점에서 상수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예. 예. 굉장히 신기하네요. 여기 예, 지금 그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 굉장히 그림이 의미심장한 게 지금 패턴이 있어요. 이게 보면 델타가 지금 여기 보면 폭이 일정하게 쉬프트된 형태고요. 감마는 똑같고 세타도 일종의 쉬프트된 형태고 베가는 똑같고 로도 쉬프트가 된 형태고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보면 푸콜 페르티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그래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포뮬러는 뭐 주어져 있는 거고 포뮬러에서 체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푸콜 페르트를 이용을 하면 이 그래프들이 왜 이런 시메트리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림 그렸을 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그림 내부에 시메트리가 굉장히 있어요. 그 시메트리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푸콜 페르티 입장에서 보면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트레이딩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해지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요걸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 뭐, 아, 예, 조금 제가 이해한 정도로만 좀 설명을 해보죠. 델타 뉴트럴 트레이딩이라는 건 델타 해칭을 한다는 거예요. 델타 해칭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뉴트럴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감마 세타 트레이드 오프가 재밌더라고요. 예, 감마 세타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를 하려면 세타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디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디다 써놨더라? 여기다 써놓은 것 같은데. 오케이. 세타가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더라고요. 이게 오케이. 오케이. 요 그림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지금 한쪽은 푸시고 한쪽은 콜입니다. 하나는 콜이고 한쪽은 푸시고 out of money, in the money, at the money. 오케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콜 프라이스 out of money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레인지에 주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스트라이크 100일 겁니다. 아마 저기 여기 K가 어딨나? K가 100이에요. K가 100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ut of money라고 그러면 스트라이크 100이고요. 그러면 한 80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100, 스트라이크 100이고요. 주가가 현재 80이에요. 그러면 현재 out of money 상태예요. 지금 현재 옵션이 행사될 개연성이 적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옵션의 밸류가 1.75거든요. 1.75인데 이 상태로 계속 만기까지 간다고 그러면 만기가 지금 1년짜리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옵션을 판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밸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옵션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옵션의 밸류가 2.75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옵션의 밸류가 점점 녹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옵션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타임 게이닝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옵션, 아웃 오브 콜 옵션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매일매일 조금씩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 디케이라고 불러요. 타임 디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웃 오브 머니 케이스고요. 인 더 머니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스트라이크이 100이고요. 현재 주가가 1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스트라이크에 있거든요. 그러면 밸류가 아까 80일 때 1.75밖에 안 되지만 이건 10입니다. 그러면 요 상태로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스트라이크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로 갈 거고요. 이렇게 떨어져요. 인더머니면 지금 현재 120이라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현재 26에 있는데 인더머니면 결국은 페이오프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계속 옵션 밸류는 계속 떨어져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콜 같은 경우에 보면 아웃 오브 머니든 앳더 머니든 인더 머니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밸류가 떨어지게 돼 있어. 그걸 타임 디케이라고 불러요. 풋도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하나만 올라가더라고요. 인더머니 풋에서 요게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6개지 그림이 6개가 있거든요. 6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옵션 밸류가 떨어져요. 이걸 타임 디케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한 가지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옵션을 판 사람은 입장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냐면 그냥 이대로 그냥 만기까지 그냥 가면 매일매일 조금씩 돈을 따는 거예요.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시나리오 그대로 간다 그러면 매일매일 좋은 돈을 조금씩 잃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특히 요 만기 근처에서 만기 근처에서 앳더머니 콜 하나 풋을 보세요. 인더머니도 똑같은데 여기 보면 앳더머니 풋이나 콜인데 머처리티 근처를 보면 그 감소하는 속도가 제일 스티프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옵션을 판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옵션을 판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 경우는 보면 이 경우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주 짜잘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이거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 경우보다는 못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슬롭이 다르죠? 이 경우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짜잘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이 경우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마 세타 트레이딩이라고 불렀나? 그게 뭐냐면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앳더머니에서 앳더머니 콜이나 풋을 파는 겁니다. 만기 근처에서 앳더머니 콜이나 풋을 팔아요. 그러면 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옵션의 밸류가 이렇게 급격하게
밸류가 떨어져요.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 구자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세타 매니지먼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겁니다. 감마 세타 트레이드 오프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델타 뉴트럴은 설명을 했고요. 감마 세타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는 아까처럼 옵션을 파는 겁니다. 옵션을 파는 거예요. 특히 만기 근처에서 이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기 근처에서 앳더머니 옵션을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는 타임 디케이 때문에 옵션의 밸류들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내가 돈을 거기서 따먹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옵션을 팔면 감마는 네거티브 포지션이 됩니다. 아까 감마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감마가 이렇게 생겼어요. 감마가. 예? 그러면 내가 옵션을 팔면 요거 네거티브 감마 포지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만기 근처에서 앳더머니 콜이나 풋을 팔았어요. 그러면 타임 디케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 시나리오로 시간이 지나가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타임 디케이 때문에. 그 대신에 지금 현재 내 감마 포지션은 네거티브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감마를 다른 옵션을 사가지고 감마를 지우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옵션은 그러니까 머추리티가 긴 거겠죠. 어디 있나? 이 그림을 다시 잘 생각을 해봐요. 자, 내가 원하는 요 그림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만기가 뭐 한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기 한 일주일 남았는데 내가 콜이나 풋을 팔았어요. 오케이? 콜이나 풋을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시간이 그대로 지나가면 이 타임 디케이 때문에 그 옵션 밸류들이 녹아내려요. 가치가. 그 얘기는 내 옵션 포지션은 점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점점 거기서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움직이면
델타도 있고 감마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델타는 델타 해칭을 했다고 치고, 예, 그래서 콜이나 풋을 쇼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델타 해칭을 해서 델타는 뉴트럴하게 해놨어요. 오케이? 그런데 아직 감마는 아직 네거티브 포지션이에요. 감마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 다음 달,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롱이나 콜 그거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감마는 해칭이 되는데 타임 디케이가 그것도 있죠. 근데 타임 디케이가 여기서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타임 디케이는 이쪽이고, 타임 디케이가 앳더머니에서 타임 디케이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을 셀을 한 겁니다. 이쪽을 셀한 거예요. 그래서 요 타임 디케이를 먹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바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타임 디케이는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면 나는 매일매일 많이 먹고요. 조금 토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델타 델타 해칭을 걸어서 그 델타는 뉴트럴하게 해주고,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숏 머처리티에 앳더머니 콜이나 풋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요 타임 디케이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델타 해칭은 걸어주고, 근데 지금 감마는 네거티브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감마를 어떻게 해칭을 걸어줄 거냐면 롱 머처리터에 콜이나 해당하는 콜이나 풋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감마 해칭을 걸어주게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여기서 이제 타임 디케이가 생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빨리 감소하는 타임 디케이 쪽에서 먹고 슬로우하게 디케이하는 타임 디케이 쪽은 페이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기울기의 차이를 먹는 거예요. 그게 예, 아까 네.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두 번째입니다. 감마 세타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그 얘기예요. 오케이? 예, 굉장히 오묘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베가 트레이드는 베가라는 거는 시그마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그마라는 거는 주가가 얼만큼 볼라타일하게 움직이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볼라타일하게 갈지 아니면 좀 평온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그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익스펙트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시그마의 디렉션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메가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앞으로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해서 시장을 교란시킬 거다. 그런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어, 이제 뭐 타코라고 그러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트럼프의 말빨이 잘
안 먹혀서 시장이 그거랑 무관하게 트레이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볼이 앞으로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메가 트레이딩이고요. 오케이. 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이제부터 implied volatility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implied volatility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블랙쇼즈 모델링을 할 때 시그마가 컨스탄트라고 가정을 하고 볼라tility 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프라이싱 포뮬라를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 밸류가 시그마에 관한 펑션이에요. 물론 K에 관한 펑션이고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컨스탄트라고 가정을 했는데 시장에 가격들이 있고 그 가격을 시그마로 피팅을 해보면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시그마를 어떻게 히스토리컬하게 우리가 시그마를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거냐면 이게 블랙쇼즈 포뮬라잖아요. 블랙쇼즈 모델링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그러면 ds 오버 s는 노멀일 거고요. 뮤 dt 시그마 dt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스퀘어 d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베리언스 텀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요걸 그냥 DRI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의 리턴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베리언스거든요. 그러니까 RI 마이너스 R바 스퀘어 sum i는 1부터 n까지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베리언스 에스티메이션이 되죠. 이게 시그마 스퀘어 햇 dt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볼라틸리티를 에스티메이트 한 게 되고요. 뭐 dt는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밸류를 찾아보면 밸류를 계산을 해보면 실제 옵션 밸류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 밸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옵션 밸류를 어떻게 할 거냐면 SKT R 시그마 예. 지금 현재 주가, strike price, time to maturity, interest rate, volatility 요거의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 observable이라고 그러고 시장에서
요거는 요렇게 에스티메이트 해서 요거는 임플라이드 블러 아니 이거는 어, 뭐라고 불러야 되나? 볼라틸리티를 시장에서 에스티메이트 한 거예요. 히스토리컬 볼라틸리티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팅을 해보면 맞지가 않아요. 시장 가격하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V 마켓이라고 할게요. 마켓 밸류,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걸. 그래서 요거를 찾고 싶은 겁니다. 요거 이렇게 되는 시그마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implied volatility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K에 디펜드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2014년도 3월 31일 VST555XX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저가 데이터를 긁어 온 건데 2014년 3월 마치가 3월인가요? 헷갈리네 갑자기. 3월 30일이고요. 요거는 오케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요게 만기예요. 이게 만기고 요게 스트라이크예요. 그러니까 언더라인이 있을 거고요. VS 이게 뭐지? 저가 어디서 긁어온 건데 VSTOXX 오케이 유로스탁 볼라틸리티 인덱스군요. 오케이 빅스랑 비슷한 거라네요. 빅스의 유로피안 버전이군요. 오케이. 그래서 그 유러피안 빅스의 옵션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옵션이 2014년 3월 31일 기준으로 만기가 이렇게 쭉 있어요. 4, 5, 6, 7, 8, 9, 10, 11월 이렇게 만기가 이렇게 있고요. 스트라이크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각의 만기마다 스트라이크마다 밸류들이 있고요. 그걸 그린 겁니다. 원래 블랙슐즈 모델이 맞다고 그러면 요 시그마들이 다 컨스탄트로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옵션마다 옵션 만기 때마다 이게 다르죠? 그죠? 예. 요걸 implied volatility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게 무슨 기능이지? 어? 뭔가 하이라이트가 됐는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걸 보죠. 요거. 요 파란색. 요게
가장 최근물이에요. 지금 3월 말인데 이게 4월 18일이니까 한 2주 조금 더 남은 거예요. 만기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스마일이라고 불러요. 볼라틸리티 스마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볼라틸리티 스마일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리고 스마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펴진 거는 스모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앳더머니인 것 같고 보통 스마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지우나?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쪽이 스트라이크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커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우나? 꼼꼼해졌는데. 신기한 이거 어떻게 지워요? 오케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여기다 써야겠네. 오케이. 여기가 V 마켓이에요. 오케이. 에, 지금 어떤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이게 된 거고요. 요거를 만족하는 시그마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각각의 옵션 프라이스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시그마고요. 여기가 V 시그마고.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옵션 밸류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V 마켓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implied volatility.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그 뉴메리컬에서 루트 파인딩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가 있고요. 여기에 fx가 있고 근데 이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 어떤 y 제로점이 있고요. 이걸 만족하는 x 제로를 찾는 거죠. 이게 루트 파인딩 프로블럼이에요. 오케이.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이게 그냥 요 y 스타라고 부르고, 여기 x 스타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임의의 점에서 출발해요. 여기 x0라고 그러겠습니다. 어, 어, 예를 들어서 시그마 히스토리컬 아까 시그마를 히스토리컬 프라이스에서 뽑는 방법 설명했죠? 예, 거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날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x1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히스토리컬로부터 출발을 할게요. 여기는 V이고, 그러면 여기 밸류가 있겠죠? 여기가 V 마켓이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라인을 그어요.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밸류 펑션을 시그마로 미분한 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아까 5가지가 있었거든요. 델타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감마. 그 다음에 t로 미분한 건 세타.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었는데 베가하고 로가 있었거든요. 베가입니다. 이게 베가예요. 그래서 그러면 V는 배가 여기서의 배가 곱하기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히스트 여기가 V 히스트라고 그럴게요. 계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가 시그마 히스트일 때 V 히스트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배가죠. 그죠? 그게 요 점을 지나도록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V 마켓이 되는 거죠. 요게 되도록 시그마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넥스트라고 그럴까요? 넥스트는 시그마 히스트라고 그러지 말고 시그마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시그마 제로. 그러면 시그마 1은 오케이. V 마켓 V 제로라고 그랬습니다. V 마켓 마이너스 V 제로 오버 배가 이렇게 돼요. 이걸 계속 돌리는 겁니다. 컨버지 할 때까지. 예.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시그마가 요걸 리커시브하게 돌리다가 그 변화하는 게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스탑하면 돼요.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코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게 코드로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요 블랙쉘 주고요. implied volatility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compute implied vol. 여기 콜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풋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옵션 타입은 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풋이면 이제 풋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제로하고 시그마 1을 요걸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를 할 텐데 시그마 제로하고 시그마 1 사이가 차이가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적으면 스톱한다는 얘기고요.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은 100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얘기는 100번 요 리커전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100번을 돌리는데 돌리는 와중에 요 톨러런스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스톱하고 그거를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마켓 프라이스는 여기 VM이라고 표시한 거고 시그마 제로는 우리가 스타팅하는 포인트예요. 처음에 시그마 제로 아까 제가 보기엔 히스토리컬하게 볼라틸리티를 에스티메이트 하면 그게 굿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요 리커전이 오케이. 요 시그마 제로를 셀프 시그마라고 그랬고요. D 계산하고 뭐 풋콜 계산하고 중요한 게 배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배가를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 배가를 계산을 한 거예요. 오케이. 콜일 때는 콜 프라이스를 프라이스라고 그러는 거고 풋을 풋 프라이스라고 그러는 거고. 오케이. 프라이스 마이너스 마켓 프라이스. 지금 요걸 마이너스 한 거군요. 프라이스 마이너스 마켓 프라이스. 그러니까 V0 마이너스 VM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케이. 프라이스가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으면 끝내는 거군요. 시그마 차이가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으면 끝내는 게 아니고 요 프라이스가 VM 빼기 V0가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으면 끝낸다는 거고 그러고 배가가 너무 작아도 끝내는군요. 오케이. 요게 지금 리커전입니다. 리커전 릴레이션 이해되시나요? 파이썬 코드 익숙하면은 셀프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고요. 그 다음에 diff가 V0 마이너스 VM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고요. 그 다음에 배가 계산되어 있고 그 배가를 나눈 거고 그걸 이용을 해서 시그마 1을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한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리커전 포뮬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그 외에 약간의 추가적인 뭐 테크니컬하게 여러 가지 좀 안전장치를 붙여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이 메인은 요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implied volatility 계산하는 방법인데 요 로직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오케이. 예, 그래서 implied volatility 그거 설명을 했고 옛날에 그 어셋 그리면서 저가 파이낸스 마켓에서 아, 그 아까 보니까 테슬라 아까 오케이. 여기서 옵션 여기 옵션을 보면 오케이. 제일 큰 게 SP500 인덱스 옵션 요게 제일 크네요. 아메리칸에서는 implied volatility 얘기하는 게 조금 거시기하고 오케이. 요거를 오케이. 여기서 옵션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implied volatility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SP500 인덱스 옵션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유러피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implied volatility는 유러피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아메리카는 달라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 가장 최근 거 다운받아서 거기에 implied volatility를 한번 보자고.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SP500 인덱스 옵션이 유러피안이기 때문에 옵션 데이터를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콜하고 푸시 있을 텐데 그것을 임플라이드 볼을 그림을 그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 임플라이드 볼 데이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코드를 좀 보죠. 요게 SP500 인덱스 이게 SP500 인덱스고요. 옵션, available index, 옵션이 머추리티가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expiration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를 뽑아서 그거에 콜 옵션, 풋 옵션 가져오고 그것에 implied volatility 그림을 그려달라. 예,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다 근데 야후 파이낸스가 인스톨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돼 있을 수도 있고 돌려보죠. 매플로 라이브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데 저기 여기 야후 파이낸스는 구글 콜앱에 디폴트로 안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스톨 하면 돼. 인스톨 돼 있네요. 오케이. 오, 와우. 잠깐만요. 오케이. 어, 오케이. 지금 여기 그림 그렸는데 난사페어 그죠? 예, 그거는 아웃 오브 머니 옵션들은 트레이딩이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가격이 찍혀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볼륨을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 미니멈 볼이 50, 트레이딩 볼륨이 미니멈 50인 경우로 어저스트를 해달라 그런 거고. 오케이. 그래도 거시기 하네요. 100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돌리면 야후 파이낸스가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만 조정을 하게 그렸습니다. 오케이. 좀 이상하네요. 아, 예. 오케이. 좀 이상하네요. 만기가 언제지? 오케이. 이거를 좀 프린트를 해봅시다. 만기가 굉장히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6월 9일. 에? 6월 9일? 예? 오늘이네요? 예, 만기여가지고 지금 난장판이 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만기 날에는 뭐 이상한 일이 막 생겨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이 만기예요. 그래서, 오케이. 만기 날이어서 지금 시장이 크레이지하게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 달 걸 봅시다. 약간 50 정도로 했고요. 오케이. 예.
예. 이 시장이 아까처럼 예쁘지 않네요. 아까 것도 사실은 필터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까 것도 아까 유로 쪽에 유로 스탁 쪽에 그 빅스에 해당되는 것도 필터링을 한 건데 그림이 예뻤는데 여기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네요. 이렇게.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했어요.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수업 종강하겠습니다.